내가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겠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돈 받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 비용도 써가면서 인지송달료 내가면서 눈이 빠져라 자료 분석해 가면서 2년 3년 걸려서 민사소송 이겼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기꾼이 갑자기 파산을 한다? 와, 그러면 정말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분노, 이 분노를 참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 사기 파산이라는 걸 가지고요, 내 돈 떼먹고 파산 신청한 사기꾼 면책도 막으시고 감옥에도 보내시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그 사기꾼들이요, 가장 마지막에 쓰는 비겁한 수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회생 파산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성실한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이 제도 자체를 악랄하게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서 호의호식하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돈 줘 라고 했더니 못 줘 라고 하고, 민사소송에서 이겼더니 그제서야 갑자기 배째 라고 하면서 회생 파산 신청을 한다. 그렇게 법 뒤에 숨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파산했대? 그럼 더 이상 못 받나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사기꾼의 면책을 막고 또 평생 사기꾼을 빚쟁이로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사기 파산, 사기 회생이라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기라는 게 앞에 들어가니까 사기죄랑 똑같은 건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기죄와 사기 파산, 사기 회생죄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사기 파산죄는 뭐냐면요, 채무자가 파산 그리고 회생 절차를 악용해가지고 채권자, 그러니까 피해자겠죠,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혹은 가짜로 자신의 채무, 그러니까 빚을 늘려놓는 행위, 그런 것들을 바로 사기 회생, 사기 파산죄라고 합니다. 법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요, 650조의 사기 파산죄가 있습니다. 1항 쭉 보시고 1, 2, 3호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두 번째,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사기꾼이 재산을 갖고 있어요. 이 재산 갖고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갚아야죠. 근데 나한테 안 갚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거나 은닉하거나 숨겨버리는 거, 이런 게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파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기꾼이 갖고 있는 전체 채무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제 빚을 변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전체 채무가 늘어갈수록 피해자인 내가, 개인 채권자인 피해자가 받게 되는 그런 배당금 같은 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꾼들이 일부러 자기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로 채권 내역을 기재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기 파산, 사기 회생죄로 사기꾼을 한 번 더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죄와 사기 파산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점입니다. 사기죄는 내가 돈을 줬을 당시, 그러니까 사기꾼이 돈을 받아갔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 기준 시점이 꽤나 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뭘까요?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아유, 그때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기 파산죄는요, 채무자, 그러니까 사기꾼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가 비교적 최근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에 제가 1억을 사기꾼한테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기꾼이 내가 천천히 갚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021년 1월에 1,000만 원 갚았습니다. 2021년 6월에 1,000만 원 또 갚았어요. 2023년 3월에 1,000만 원 갚았습니다. 2024년 5월에 2,000만 원 갚았습니다. 이렇게 총 5,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야, 나머지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했더니 2025년 9월에 사기꾼이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6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시간표를 쭉 보면 사기죄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내가 사기꾼한테 1억 원을 빌려준 그 시점, 즉 2020년 1월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6년 전입니다. 너무나 오래전이죠. 하지만 사기 파산죄, 사기 회생죄가 성립하느냐, 이거를 판단한 시점은 언제냐? 사기꾼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한 시점, 바로 2025년 9월이 된다는 겁니다. 비교적 최근이 그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기 파산죄가요, 사기죄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기꾼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5천만 원을 변제받았어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면 혐의 인정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6년 전에 1억 빌려갔고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 시간 동안 그 절반 정도 되는 5천만 원 갚았으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할 건데요. 그런데 사기 파산죄의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이 허위 매도 혹은 은닉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요, 사기 파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사기 파산죄의 구속 요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뭐였죠? 첫 번째, 사기꾼이 자기의 재산을 가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넘기고 은닉하는 행위. 두 번째는 사기꾼이 자신의 채무를 가짜로,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파산한다, 회생한다 라는 서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채권 채무 목록,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재산 이전 목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게 과연 사기, 회생, 사기 파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어려운데, 제가 알려드리는 키포인트만 짚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사기꾼의 모든 거래를 다 살펴보지 마시고요, 사기꾼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기꾼이 가족과 거래한 게 있는지, 사기꾼이 본인의 친척과 거래한 게 있는지, 사기꾼이 자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와 거래한 게 있는지, 사기꾼이 본인의 동업자와 거래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기꾼이요,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 신청을 하면서 온 서류 목록에 봤더니요, 사기꾼이 본인이 갖고 있던 유일한 아파트를요,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산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본인의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요, 특정인에 대해서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특정인이 누구였냐? 거의 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사기꾼과 동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용증이라는 걸 증거로 냈는데, 차용증이라는 게 파산 신청하기 불과 5일 전에 쓰여진 차용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고,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증대시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거래 다 보지 마시고요, 사기꾼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기 파산죄 구성을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사기꾼의 파산 면책 신청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사기꾼을 사기로 그 당시에 내가 고소하지 못해서 사기로는 처벌받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기 파산죄로 그 사기꾼을 엄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